네, 안녕하세요.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도 넘버원 정석 투자 이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9시 25분에 제가 넘버원 정석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금요일 날은 이제 꼭 제 방송을 참고하시면은 지금 시장에서 또 어떤 흐름들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섹터들을 또 봐야 되는지 이런 힌트들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주 금요일 날 9시 25분에는 넘버원 정석 투자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는 화학 관련된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이제 화학 관련 섹터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이 되고 있고, 그게 왜 좋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지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번 주도 시장을 보시게 되면 뭐 큰 반등 없이 옆으로 좀 횡보를 한다거나 혹은 또 지지부진한 시장이 계속 이어졌었죠. 이런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롯데케미칼, 뭐 화학의 대표 주자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견조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화학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좋게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시장이 혼란스럽지만 중심을 잡아드릴 수 있도록 좋은 알찬 정보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 드릴 주제는 요겁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낙폭 과대주. 자,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원래 주도주, 뭐 5G, 2차 전지 이런 전반적인 성장주들에서는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 연일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중에서도 그래도 기관들은 분명히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니, 제가 지난주에는 뭐 가치주라든지 뭐 그 중에서 뭐 화학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최근에 조금 더 집중이 많이 되고 있는 거는 낙폭이 큰,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 크게 올라오지 못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낙폭 과대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관이 이런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낙폭 과대주를 제가 오늘 몇 가지 추려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들으시면 이제 오늘 종목도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좀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이번 주 시장 흐름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제목에 적어놓았던 것처럼 혼란스러운 시장이다라고 해놨어요. 여전히 뭐 이게 우리가 10월 8일 정도부터 해가지고 거의 이제 10월 초부터죠. 10월 초부터 성장주에서 매도가 지속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코스닥을 중심으로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뭐 살짝 반등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엊그제 또 다시 좀 빠지면서 여전히 한 800포인트 부근에 이제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위주로 또 매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좀 줄줄줄 흘러내릴 때는 아무래도 또 그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손절을 많이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혹은 좀 수익 중이었던 걸 수익을 반납하는 흐름들도 이 시장에서는 아마 분명히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전히 시장은 좀 돌아서고 있지 못하고 있죠. 전반적인 시장이 좀 그 약세 흐름들의 이유를 몇 가지 일단 짚어드리자면, 뭐 크게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일단 크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요게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양도세 3억 원, 이거 지금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지금 줄이는 거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정부의 입장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강경합니다. 지금 뭐 많은 청원도 좀 들어가기도 해서 뭐 바꿔달라 이런 그 요구도 많이 있지만, 정부 측에서는 계속 이제 얼마 전에 기재부 국감에서도 그랬었고, 이 3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 이제 가족 합산 요것만 제외하겠다 이런 좀 추가적인 보완적인 내용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3억 원, 대주 3억 원이라는 게 아직까지 뭐 바뀌진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매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이제 잠잠해졌다 싶었더니 다시 한번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고 이제 건조해지면서 코로나가 또 다시 한번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게 이제 신규 확진자가 155명으로 발표가 됐어요. 최근에 조금 이제 완만하게 줄어들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세 자릿수 이제 확진자로 증가되면서 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한동안 좀 잠잠했었지만은 최근에 확진자가 조금 증가되면서 지금 일일 확진자가 6만 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시장이 좀 크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좀 부진하게 만들고 있던 원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부가적인 건데 이제 경기 부양책 관련돼 가지고는 뭐 기대감이 살아났다가 기대감이 없어졌다가 계속 반복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좀 팔자 이제 이런 식의 흐름들이 좀 더 우세해지다 보니까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뭐 기관들뿐만 아니라 뭐 개인 뭐 여러 가지 외국인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중간중간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전반적인 배경 상황에서 요새 이제 탈출구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기관들이 너무 많이 판다. 진짜 기관들은 근데 팔기만 할까? 그럼 대체 지금쯤 뭘 사고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자, 이게 실제로 지금 코스닥에서 기관들이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펀드 매니저면은 제가 펀드를 이제 뭐 큰 금액의 이제 펀드를 운용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이 종목을 팔고 싶어 나는 지금 현금이 현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만큼 현금 가져가야 될 것 같아라고 해서 성장주를 팔았어요. 그러면 그 판 거를 그대로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거 판 거를 일정 부분 어쨌든 그 펀드를 운영할 때 주식이 어떤 특정 비율을 맞춰서 어쨌든 채워놔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팔아서 난 지금 무조건 100% 현금 갖고 있을 거야. 다 팔고 현금 갖고 있자.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팔게 되면은 결국엔 뭔가 이제 사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기관들이 파는 건 분명하게 지금 현재는 좀 우세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는 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관들이 어떤 걸 좀 주로 살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면은 그 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본적인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영원히 팔 수는 없다라는 거, 그 부분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최근에 기관들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게 결국 말씀드린 낙폭과대주 이런 걸 실제로 많이 담고 있는데 낙폭과대주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안 좋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 뭐 물론 그렇죠. 근데 최근에 그 배경을 보시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죠.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타격을 많이 받는 이런 뭐 기업이나 뭐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코로나 때 이후로 빠지고 나서 그 이후로 아직까지 크게 반등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거 대비해서는 여전히 많이 빠져 있는 낙폭 과대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기관 쪽에서 요즘에 이런 낙폭 과대주를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그건 첫 번째로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선행지수. 이게 OECD에서 이제 발표되는 경제 선행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경기보다 조금 더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그 통계를 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의 그래프로 이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 때 전반적으로 크게 빠졌었죠. 이게 OECD 회원국들 전반적으로 크게 한번 빠졌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로 계속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우리가 뭐 코로나 재확산됐다 뭐 이런 중간중간 노이즈도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선행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한국도 보시게 되면은 한국도 좀 이제 완만하게 쭉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표했던 미국에서 발표됐던 선행지수도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많이 받았던 섹터에서 경기가 조금 돌아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낙폭 과대주들도 요즘에는 적극적인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폭 과대주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은 올라가는 게 없죠.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매도 나올 것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최근에 성장주에서 이제 많이 매도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엔 성장주들은 이제 연초 대비해서 지금 막 100%, 200% 이렇게 넘게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낙폭 과대주는 거의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바닥을 계속 기어 있던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매수가 애초에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금 양도세 문제로 이렇게 대주주 여건 문제로 해가지고 좀 매도가 나오더라도 이런 낙폭과대 섹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매도 물량에서 좀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맥락 때문에 최근 낙폭과대주가 조금 기관들의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종목을 이제 힌트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좋아요. 낙폭 과대라는 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그 배경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단순히 낙폭 과대라서 우리가 매수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낙폭 과대지만 메이저 수급에 꾸준하게 큰 물량들이 자주 들어오고 있는 이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볼 때 차트적으로도 조금 이제 성장세로 이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삼박자를 갖춘 좋은 종목들을 제가 오늘 한 4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한항공이에요. 대한항공도 뭐 딱 이름만 들어보셔도 저거는 딱 그 머릿속으로 차트가 떠오르실 거예요. 많이 못 올라온 종목, 역시나 좀 낙폭이 큰 종목 이런 게 이제 좀 체감이 되실 텐데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빠지기 시작했던 게 여기 10월 8일부터입니다. 10월 8일 코스닥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좀 시장이 계속 밀렸던 상황이었었는데 10월 8일 이후로도 지금 여기 기관들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큰 물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10월 9일에는 한 100억 정도가 시장에 돈이 이 대한항공에 돈이 들어와 줬고요. 최근에도 보시면 한 70억, 24억, 87억, 43억 이런 식으로 기관 쪽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비단 한쪽 그 기관 쪽에서 매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금융 투자, 보험, 투신도 지속적으로 사고 있고요. 연기금도 지속적으로 좀 큰 물량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매수를 요즘 최근 들어서 해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대한항공에 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관심 가져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적으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좀 부채도 있고 해가지고 2019년부터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주봉을 띄워놓은 거예요. 일봉이 아니라 이제 주봉을 띄워놓은 건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좀 이제 실적이 조금 악화되면서 많이 빠지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3월달에 코로나를 한번 겪으면서 크게 한번 밀렸었죠. 그러면서 왔다 갔다 좀씩 반등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장기 이평선이 아직까지 계속 누워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전히 차트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반등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국가 간에 이동하는 게 거의 이제 사실상 지금 몇 개 국가를 조금씩 풀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도 그렇게 정상화되지는 않은 시장이죠. 그래서 이게 반등을 하려고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여객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떠떨어지고 계속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차트상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이게 주봉상인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동평균선을 볼 때 가장 신뢰도가 높고 많은 투자자들이 참고를 하는 게 21선 혹은 60일선을 가장 많이 참고를 하죠. 근데 이걸 주봉으로 넘겨오면은 20주선, 60주선에 그만큼 신뢰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주선을 한 번씩 돌파할 때 좀 큰 상승이 한 번씩 나와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20주선을 수렴을 하면서 60주선을 지금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들의 매수도 굉장히 강하게 붙고 있으니까 요즘에 좀 이런 식의 메이저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는구나. 대한항공이 요새 주가가 잘 움직이는구나. 이런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제목이 현대홈쇼핑이라고 잘못 나와 있는데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고요. 대한항공도 이제 결국에 이제 올라서려면 모멘텀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단순히 차트적으로 이제 60주선을 뚫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여객 수요가 아직까지는 안 좋기 때문에 좀 주가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충분히 시장의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대한항공이 설설 살아나고 있는 게 요 화물 때문입니다. 화물. 여객은 이미 안 좋은 부분이 주가에는 반영이 됐고요. 화물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가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소비도 슬슬 늘려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화물 물량들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화물선을 많이 이제 공급을 늘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물 운임 가격 자체가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지금 해서 전년 동기 대비 44% 정도 화물 운임이 좀 이제 반등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4분기에는 원래 본격적으로 이런 화물에 대한 성수기입니다. 성수기. 특히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이제 연말에 쇼핑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화물에 대한 수요들이 점점 증가를 해요. 그래서 4분기까지도 이런 화물 운임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낙폭과되면서도 조금씩 모멘텀이 이제 슬슬 생겨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 나왔던 것 중에서는 이 화물 쪽이 워낙 또 지금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대한항공에서 이제 외국인 조종사를 이제 복귀시키겠다.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거의 이제 휴직을 시켜놓은 상황인데 이제 직원들을 조금씩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은 회사가 조금씩 그래도 상황들이 어느 정도는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에 이번 달 내로 기간 안정자금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정부에서 얼마 전에 예전에 발표했던 그 기간 안정 자금이 있죠. 요거를 조만간 이제 그 대한항공이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부지, 송현도 부지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매각을 해가지고 지금 조금 부진한 재무제표를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한항공이 이제 조금 60주선을 뚫고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훨씬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낙폭과대 뭐 첫 번째로는 대한항공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현대홈쇼핑이라는 종목입니다. 현대홈쇼핑은 뭐 매수가 사실상 기관들의 매수가 엄청 큰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데 되게 꾸준하게 지금 되게 장기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관 쪽에서 매수가 지금 10월 8일 이후로도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연기금정에서도 한 번씩 뭐 10억 원이라든 이런 식으로 물량들 한 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대홈쇼핑도 제가 방송에서 자주 좀 말씀드렸던 종목 중 하나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 이제 60주선을 좀 뚫기 전 자리,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주봉상 흐름들 보게 되면 이 60주선을 이제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20주선을 돌파할 때 한 번씩 좀 큰 상승이 나와줬고요. 이런 식의 60주선을 돌파할 때 한 번씩 큰 상승을 좀 보여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이제 조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점점 이제 짙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워낙 이제 또 피해를 봤던 섹터다 보니까 아직까지 현대홈쇼핑도 사실상 크게 올라오진 않았다. 낙폭 과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 자, 일단 낙폭 과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생활하는 습관들이 늘어났었는데 전반적으로 면세나 백화점 유통주들은 사실상 안 좋았어요. 실적이 타격이 컸습니다. 근데 홈쇼핑은 그 실적 방어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최근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방어를 굉장히 잘했고요. 3분기도 보시게 되면 TV 시청이나 이런 게 오히려 집에서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한 7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3분기도 굉장히 방어를 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3분기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는 이 취급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정도 이제 금액의 물량들을 이제 홈쇼핑에서 확보를 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3분기에만 한 1조 정도 이상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홈쇼핑은 지금 실적 발표가 한 11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 좀 기대감을 계속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 또 이제 라이브 커머스 관련주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제 라이브 커머스 쪽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상품들을 판매하는 이런 방식들이 요새 부각이 되고 있는데, 홈쇼핑은 이런 인플루언서들 뭐 아프리카의 이제 유명 BJ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라이브 커머스의 대표 주자로서 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낙폭 과대주로는 이렇게 현대 홈쇼핑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제가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제가 이거 지난주에도 화학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짧게만 하고 들어갈게요. 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뭐 400억, 뭐 100억 이런 식으로 170억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금액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시장에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에서도 이런 식의 뭐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쪽에서 물량들이 많이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화학 관련 주체 롯데케미칼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익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60주 선도 이제 돌파하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한번 요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제품 가격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 이제 첨단 소재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ABS 뭐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에 그런 케이스로 사용되는 이런 화학 소재들이 이것도 가격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21년 추정치가 굉장히 큰 종목 중 하나니까 여전히 관심 있게 보자라는 것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금융지주, DGB 금융지주 이제 요거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오늘도 이제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죠. 근데 이제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자, 그래서 이 종목도 차트상으로 일단 간단히 보면 이제 최근에 20주선을 좀 뚫고 그다음에 60주선까지 뚫고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본격적인 탄력도가 붙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이 회사의 이제 모멘텀은 이겁니다. 낙폭 과대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금리가 많이 낮아졌고 이제 돈을 대출을 해가지고 뭐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이랬기 때문에 개인 신용대출 이번에 3분기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신용대출이 증가를 하면서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DGB가 이제 은행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증권, 유한타라든지 캐피탈, 뭐 이런 보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있는데 이쪽이 다 실적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까지 자회사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잘 나왔기 때문에 금융 지주가 이번에 좀 주가 탄력도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융주 기관들이 이제 매수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게 연말에 이 배당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수급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DGB 금융지주 배당률이 6%에서 7%대입니다. 지금 금융주들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률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DGB 금융지주도 낙폭 과대면서 꾸준하게 기관들의 매수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종목, 낙폭 과대 종목들 참고하셔가지고 진짜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타점이 오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도 이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 또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